2008년 3월 2일 오후 2시경 4명의 낚시꾼이 우리나라 수원시 영통구 하동 신대저수지라는 곳에서 한가로이 낚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당시 43살이었던 이씨라는 낚시꾼의 눈에 이상한 물체가 하나 들어왔어요. 물가에 둥둥 떠있는 검은 비닐봉투. 뭔가 이상한 느낌에 이 이씨는 가까이 가서 그 봉투 안을 살펴보게 됐는데 이때 이 봉투 안에 있었던 건 고깃덩어리. 뭐야? 이거 돼지고기인가? 처음에는 이 이씨 돼지고기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뭔가 돼지고기라고 하기에는 이상해. 자세히 들여다보니 뭐야? 이거 사람 엉덩이잖아. 검은색의 비닐봉투 안에서 사람의 토막난 시체가 발견된 거예요. 너무 놀란 이 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저수지 일대에서 수색 작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신이 담긴 비닐봉지 2개를 추가로 더 발견을 했어요. 당시 발견된 시신의 부위는 어깨, 골반, 대퇴부 등 4군데였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시신 부위를 찾기 위해서 수색 범위를 더 확대시켰어요. 하지만 끝내 머리라든지 머리나 손, 이 시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부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신은 톱으로 예리하게 절단된 상태였어요. 아무래도 이 범인, 칼이나 톱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전문가의 소행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원을 밝혀내기 위해서 국가수에 DNA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수에서 돌아온 답은 이 피해자의 혈액형은 O형입니다. O형이에요. 혈액형 O형. 이게 끝이에요. 경찰은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300명에 달하는 실종자 대조 작업도 펼쳤습니다. 하지만 무용지물. 당시에 이 신대저수지 수심의 온도가 매우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신 부패의 정도는 굉장히 심했습니다. 거기다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원 확인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머리나 손 이런 게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피해자는 누구인 건지, 도대체 시신이 언제부터 이곳에 떠 있었던 건지, 이 사람은 언제 죽은 건지조차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경찰은 추가적으로 시신 부위를 더 찾기 위해 잠수부를 동원하고 저수지에 물까지 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부위를 찾을 수는 없었어요. 해당 저수지의 관리인이었던 41살의 김 씨는 사체의 부패가 꽤 진행이 된 점, 그리고 이 저수지는 수심이 12m에서 13m 정도로 꽤 깊은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신이 발견되기 전인 2007년 겨울에는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이 저수지의 얼음이 10cm 이상 두껍게 언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신이 발견되기 몇 주 전인 2월 20일까지 이 저수지가 얼음으로 꽁꽁 언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좀 되게 두껍게 얼어져 있었을 텐데 그 두꺼운 얼음을 깨가지고 이제 토막낸 시신을 넣었을 리는 없고, 그렇다면 얼려져 있었던 2월 20일이 아닌 아무래도 범행 시점은 2월 20일 이후이지 않을까? 물론 이때 당시가 겨울이었잖아요. 겨울에는 시신의 부패가 늦게 진행이 되거나 거의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저수지가 얼기 이전에 시체가 유기되었을 확률도 많이 높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옆의 사진, 실제 경찰이 배포한 전단지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발견된 시신은 남성의 시신으로 나이는 대략 40에서 50대 사이, 혈액형은 O형, 키는 170에서 176 사이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문신이 있죠. 이 남성의 종아리에 하트 문신이 있었어요. 하트 문신.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종아리에 있는 하트 문신. 이 남자의 단서는 이게 끝입니다. 당시 이 사건은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이 남자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연락을 달라고 제보 내용까지 노출을 시켰었어요. 하지만 전단지를 배포하고 보상금까지 걸었음에도, 방송에 노출까지 했음에도 그에 대한 제보는 아무것도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시신 발견 2달 후, 피해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이 깝깝한 상황에서 드디어 이 피해자의 사체 부위가 추가로 더 발견이 됐습니다. 5월 6일 오후 2시 30분경 낚시 중이었던 55세의 정 씨가 물 위로 떠오른 토막 시신을 추가로 발견한 거예요. 추가로 발견된 사체는 머리와 손, 그리고 무릎 등 5군데. 그런데 시신을 확인하다 보니까 와, 이 피해자의 성기가 절단이 돼 있어. 잘라내져 있는 거예요. 이 범인이 살해 당시 이 피해자의 성기마저 잘라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잔혹한 거죠. 경찰은 머리하며 손하며 신원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부위 다 발견됐다. 이거 한 달 안에 피해자 신원 나오겠다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수에서 하는 말, 피해자 신원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원 확인 실패. 왜냐? 당시 발견된 손의 지문 다 도려내진 상태였고요. 이 시신의 부패 정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경찰은 수사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피해자 나이대의 미귀가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허탕. 그나마 알아낸 건 피해자의 몸에 새겨진 문신으로 볼 때 이 피해자 전과자나 조직 생활을 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추정 정도? 도대체 이 범인은 누구인 걸까요? 이 피해자는 왜 이런 죽음을 당해야 했던 걸까? 이 피해자 남자는 누구인 걸까? 여러 가지 추정하기로는 이 범인, 피해자와 면식범이 아닐까, 서로 아는 사이이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보통 살인을 한 후에 시신을 토막내는 경우는요, 크게 2가지라고 해요. 하나는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시신 처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시신의 손가락 지문을 훼손하는 건 전형적인 면식범의 소행입니다. 왜? 이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지면 범인인 나도 금방 밝혀질 수 있으니까. 내가 숨으려면 이 피해자의 신원 절대 밝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피해자는 조직폭력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몸을 담았던 사람이거나, 이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에 있었던 문신, 요새는 일반인도 쉽게 문신을 할 수 있긴 하지만 보통은 조직 생활하는 폭력 조직원들이 과시하기 위해서도 많이 하잖아요. 거기다가 이 피해자의 이제 토막 부분을 보면 예리한 도구로 잘 깔끔하게 잘려져 있었어요. 즉 범인, 칼도 잘 다뤄. 이 2가지를 조합해 봤을 때 조폭이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 범인은 토막 시신을 한 번에 버리지 않았습니다. 저수지에 얼음이 얼기 전에 일정 시간을 두고 유기했어요. 이로 인해 시신이 한꺼번에 발견되지 않았죠. 처음에 발견되고 2달 뒤에 다시 또 발견됐잖아요. 그러다 보니 신원 파악은 더 힘들었고, 만약에 발견 당시 기온이 낮아서 얼음이 전부 녹지 않았다면, 초기 낚시꾼들이 발견하지 못했다면, 시신이 물가로 떠오르지 않았다면 이 시신은 더 늦게 발견됐을 거고 백고라도 진행 중이었을 거예요. 이럴 경우 종아리에 있는 문신 또한 확인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사건의 독특한 점은 이 피해자의 성기가 잘려 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범인은 왜 피해자의 성기를 잘랐을까요? 왜? 보통 토막 살인 사건에서 남성이 피해자일 경우에 성기를 도려내거나 훼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혹시 남성, 이성 문제로, 여자 관계 문제로 이런 변을 당한 건 아닐까
라고도 추정이 돼요. 살해의 이유가 여자와 관련 있지 않을까. 사건이 발생한 이후 경찰은 계속적으로 수사를 이어가고자 노력을 했지만 추가적인 수사의 발전은 없었고 결국 사건이 발생한 지 1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도대체 수원의 신대 저수지에 떠오른 이 남자는 누구인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현재까지도 신원조차 확인하지 못한 옆에 미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